백혈병아내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혈병아내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백혈병아내 TV 오늘 6번째입니다. 우리 백혈병아내 TV를 시청하시고 피드백을 좀 주셨었는데 예. 최근에 백혈병 한우회이지만 백혈병 한우회 TV에서 전반적인 혈액 질환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한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 회원이 저희 네. 백혈병 한우에 백혈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저희들이 그 피가 아픈 혈액 질환 혈액 질환 환자들 환자. 가족들이 같이 이제 이 백혈병 환우를 시작했기 때문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도 있고 골수 이형성 증후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증, 네. 백혈병 못지않게 이 혈액 질환 환자도 굉장히 회원이 많다 보니까 약간 섭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혈병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많으니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백혈병을 넘어서 모든 혈액 질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약속할게요. 저희들이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투병 정보만을 만드는 백혈병 TV가 아니라 네. 정말 혈액 질환 전반을 네. 다루는 이제 그 투병 정보를 곧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 이제 미리 해놔야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순서에는 조금 처음으로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 백혈병 희망 스케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직접 발로 뛰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환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꿈꿔왔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백혈병 희망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백혈병 완치를 하고 인생 2막을 통기타로 새롭게 시작하는 서준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준배입니다. 2006년 11월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급성고성 백혈병입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을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식방에 들어가서 이식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질환명과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치료했을 때 치료받을 당시의 기억을 조금 떠올려서 네. 치료받았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거 김치국? 진짜? 네. 저는 그래서 네. 음식이 나올 때 다른 음식은 잘 못 먹었는데 근데 입맛을 살릴 수 있었던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아요. 요일은 모르겠는데 김치 네. 콩나물국이 나왔어요. 간도 잘 안 돼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밥을 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먼저 뭐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라면. 얼큰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라면을 그래서 실제로 이식하고 나와서 먹어봤어요. 그 맛이 아닐 텐데 정말 그렇게 맛없는 라면 처음 봤어요. 내가 치료를 잘 받아서 네. 다시 건강하게 돼서 네.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해보고 싶어. 저도 병원에도 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나가면 이제 아이들을 손을 잡고 산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가장 그게 해보고 싶었고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이런 악기가 있었는데 통기타를 나가면 꼭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군요. 이식이 잘 돼서 나가면 꼭 그거 배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멋지신데요.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과정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7년도 이식을 하고 나온 시점이 6월 중순쯤 나왔던 것 같아요. 이식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식방 들어가기 전에 기타 하나 사달라고 나가면 기타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 7월 달에 바로 인터넷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 기타 보이시죠? 네네네. 이 기타가 그때 2007년도에 그때 샀던 기타 10년이 넘은 기타예요. 집에서 이제 뭐 배우러 나갈 수는 없고 다른 분들보다는 저는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서도 회복이 그렇죠. 요양기간이 우리가 필요하죠. 네,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늦었던 케이스예요. 그때 당시에 책을 4권을 사가지고 통기타 책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네. 그렇게 기타를 혼자
배우다가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금 그렇게 배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곳이 지금 네. 통기타 연습실. 연습실이죠. 연습실 연습실 겸 강습도 예, 하는 직접 곳이죠.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 강의를 나가고 연습실을 개업을 하려면 5년, 6년 뭐 혼자 독학했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혹시 뭐 자격이라든가 뭔가 과정이 있는 건가요? 배우는 과정이? 이런 강사 트레이닝을 하는 아카데미에 또 2년 과정을 마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원래는 이런 강의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요. 그냥 취미로 열심히 재밌게 이렇게 좀 살려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백혈병도 얘기했는데 아,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죠. 그런 또 자신감이 딱 생기더라고요. 네. 백혈병도 얘기했는데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강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백혈병 한회에서 매년 진행했던 톡톡 콘서트, 헌혈 톡톡 콘서트에도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셨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공연을 하려고는 좀 꿈은 꿔봤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백혈병 환우에서 그런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 그렇군요. 자리에 네. 그럼요. 우리가 보통 한 1년 전후로 해서 많이 회복을 하는데 네. 그 기간을 잘 이기고 지금 이렇게 왔을 때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 네. 반드시 산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몸이 힘들면 10분을 걸어야 되면 10분이라도 걷고 그 다음날 몸이 좀 더 좋아지면 한 20분 걷고 매일같이 산책을 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그렇죠.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이죠. 환자분들한테 우리 환우분들한테 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힘들게 치료받고 계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또 이식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치료받고 있을 때요. 저는 항암을 할 때도 이런 말씀하면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웃으면서 항암을 받았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식사를 못 해요. 왜냐면 구토가 나오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는데 저는 밥 한 끼를 안 굶어 본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인드를 버리지 마시고 힘드셔도 웃으면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백혈병 희망 스케치에 맞는 딱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백혈병 희망 스케치 오늘 첫 번째였거든요. 이 자리에 모신 분이 진솔하게 본인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꿈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항상 웃음 잃지 않고 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백혈병 희망 스케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백혈병 희망 스케치였는데요. 저도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전에 봤을 때는 그 손준배 선생님이라 해야 되나? 강사님이라 해야 되나? 근데 머리가 좀 달라는 거 뮤지션이 되셨죠? 예술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현장에 갔을 때도 좀 모습과 그 강습소가 굉장히 규모도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선준배 선생님이 굉장히 이렇게 활기차신 분이었나?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정말 희망 스케치 여기에서 정말 희망 얘기를 많이 전달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맞죠? 저는 좀 놀랬던 게 기타를 거의 칠 줄 모르셨거든요, 투병할 때는. 근데 정말 태어나고 나는데 기타를 배워서 공연도 한번 하시고 그까지는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 직업으로 사실은 노래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기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맞는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시는 일도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우리가 백혈병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투병 정보를 안내해드렸었는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을 했었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입니다. 오늘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치료 방법, 유전자 유형,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성인한테 가장 많이 진단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예. 그 소화
백혈병은 그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이 네네네. 제일 많은데 성인은 급성 고수성 백혈병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지 있죠. 본인도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급성 고수성 백혈병을 2004년도에 진단받고 이식까지 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갑자기 또 저희 얘기를 하니까 쑥스럽잖아요. 급성 백혈병은 그 조금은 쉽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형암, 위암, 폐암, 뭐 간암 이러한 고형암의 진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기, 말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진단받는 즉시 네, 알려지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와 같은 사례가 있듯이 치료 성적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급성 림프 모구성 백혈병 성인 치료하고 뭐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관해 유도 항암요법, 공고 항암요법, 조혈모 세포 이식 이런 순서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관해 유도 항암요법에 있어서 예.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관해 유도니까 이제 암세포가 한 5% 미만으로 네.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좀 약간 고용량으로 하고요. 보통 항암제도 그 스타라빈하고 네.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그 항암제를 네, 보통 맞습니다. 같이 사용하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공고 항암 치료를 한 2, 3회 네. 그때는 이제 항암제를 좀 약하게 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상당수가 하죠.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유전자 유형을 구별을 했을 때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가 종결할 수 있는 유형과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해야 되는 유형이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 관해유도 항암요법은 아까 말씀해주신 시타라빈과 안트라사이클린의 요법은 보통 지금 40여 년이 됐대요. 근데 현재도 이 치료 방법이 표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백혈병 치료하는 환경이 뭐 예전에부터 좋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발전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말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추후에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꼭 질문해보고 싶은 내용이긴 그게 한데 40년 전에 네. 그 급성 백혈병은 진단받은 즉시 말기인데 맞습니다.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혈모세포 이식하면 50% 정도가 완치되잖아요. 그 당시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획기적인 게 40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이렇게 안 뭐 된 거지. 부작용을 좀 줄여가면서 부작용 때문에 사망하는 수치를 좀 줄이면서 뭐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백혈병 하면 급성 고수성 백혈병이 대표적이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 백혈병 관련 드라마의 주인공도 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해유도 항암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유전자 변이를 보면 굳이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안 해도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유형이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 설명을 하면 염색체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유전자 네, 골수 검사를 할 때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염색체 검사의 결과에 그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중간 예후가 중간, 있고 안 그다음에 좋은 예후가 나쁜 경우가 네. 있는데 중간 예후가 나쁜 경우는 무조건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절차인데 맞습니다. 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만으로 그 앞에 있는 관해 유도와 2, 3회 공고. 공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유형이 있죠. 그게 좋은 중요한데 내용. 제가 설명하면 네 가지만 사실 알면 되잖아요. 그 염색체 중에서 8번하고 21번이 이렇게 서로 바뀐 경우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그 골수의 모양으로 치면 M3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보통 염색체 15번하고 17번이 서로 바뀐 경우 염색체 16번이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뀐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체가 이제 16번 연료체가 이제 이 중심축을 가운데 두고 축을 두고, 이렇게 예, 180 180 딱 도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이 네 가지 유형은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죠. 사실 조혈모세포 이식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치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좋은 예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또 신약, 그렇죠. 신약을 저희가 또 빼놓을 수 없죠. 신약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특히 만성 고수성 백혈병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약, 뭐 약이 많은데 급성 고수성 백혈병의 신약? 이게 좀 생소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신약은 말 그대로 표적 치료제이거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최근에 그 경구용 먹는 네, 경구용 표적 치료제가 항암제입니다. 나왔었는데 이제 기존의 항암 치료를 대체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병원에서 쓰게 되는 거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든 염색체 유형에 다 듣는 건 아니고요. FLT3 유전자 변이 예. 양성, 네네. 양성인 이제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는 나이답트라고 하는 미도스타올이라는 네. 성분명으로 가진 이제 네, 요 네. 이게 있고, 나이납트가 꼭 아니더라도 기존에 항암 치료했던 환자 중에 재발했든지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는 불음성일 네. 때 이때 쓸 수 있는 그 약이 그 조스파타라고 하는 성분명이 길테리티납. 네, 지난 길테리틴. 3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다시 성분명이 길테리틴이라고 하는 약인데 지난 3월에 네. 식약처를 받았으니까 현재 비급여로 두 약제 현재는 모두 비급여예요. 네. 미노스타우리는 2019년도 2월에 네. 식약처 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아직도 급여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비급여로 써야 되고 예. 뭐 재난지원비 정도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겠네요. 그 FLT3 유전자 돌연 변이가 보이는 환자들은 그 전에는 좀 재발 위험이 조금은 없는 환자들보다는 재발 위험이 조금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표적 치료제로 나온 거여서 예. 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전반적인 치료 성적은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만 이 경구용 표적 치료제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사실은 기대를 하면 약간 실망할 수도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있는 치료법에 새로 신약을 썼을 때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네. 기간이 그 이제 환자의 생명 연장이 어떤 영향인지 정확히 하긴 힘들지만 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기 좀 힘든 이제 사실 그게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도 이제 표적 치료제가 그렇죠. 나오고 제일 중요한 있어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그렇다 하면은 굉장히 치료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방법이 네.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 표적 치료제는 기전을 좀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신약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병용이 아니라 대체하는 네. 이제 글리백 같은 약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죠. 저희가 뭐 조만간에 조혈무세포 이식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혈무세포 이식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해졌고 그렇죠. 성적도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저희가 이 백혈병환의 TV에서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지만 백혈병 치료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치료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그 환경을 더욱더 개선하려고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아까 좋은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 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이야기했는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에서도 급성 전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있죠. M3. 네, 맞습니다. 처음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면 굉장히 가족들이 뭐 충격이죠. 슬픔에 네. 빠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M3입니다.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도하고 굉장히 안도하죠. 주위에 이제 네. 가족들이나 주위에 뭐 이제 환자들이 막 이제 부러워하죠. 부러워하고, 환자들은. 뭐 축하해주고. 왜냐하면 그 백혈병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치료 성적이 좋은 게 방금 M3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이거든요. M3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예전에는 골수검사라면 이 골수의 모양을 보고 네. 염색 그 백혈병 유형을 분류했죠. 그래서 M0부터 M7까지. 네. 그래서 총 8가지의 유형을 예. 했는데 처음도 M6. 6죠. 네. M3는 앞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염색체 15번하고 17번이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네, 거, 바뀌는 이제 서로 요 교환하는. 유형이거든요. 예. 근데 치료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해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공구 항암 치료를 2, 3회 정도 하고 네. 그리고 한 2년 동안 이제 이 경구용 이제 이 약제를 계속 꾸준하게 먹는 치료를 하면 장기 생존율이 90% 이상이거든요. 공고 항암요법을 한 번 더 보편적으로 한 번 더 하는 편이에요. 그냥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비해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은 공고 항암요법을 네. 보편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쓰는 약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는 아트라라고 네, 이야기를 네. 많이 베사노이드?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올 트랜스 레티노익 그 애시드. 어려운 말을.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항암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아트라라고 하는 네. 경구의 경구 약제를 생각하시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10% 정도는 네. 재발한다고 하죠. 네, 네. 그 관해가 관해가 풀린다. 풀린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 이게 반응을 하지 않는 불응성 네, 네, 이 경우에 맞습니다. 그 경우에도 트리세녹스라고 하는 약인데 삼사라 비소라고 하는 그 비소가 성분이에요. 예, 비소가 독소, 대표적인 네. 독극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독극물은 암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데 아이넨 약에도 이 비소는 이제 이 백혈병의 암을 치료. 치료하는 이제 이래서 치료술이 힘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트리세녹스를 이제 그 비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완전 관여율이 90%, 재발인데도 90% 되고요. 그리고 2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한 50%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조혈무세포 조혈무세포 이식을 이식을 하는 그러니까 치료 성적이 치료 굉장히- 옵션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 성적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고형암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진단과 동시에 그냥 말기암인 거거든요. 말기암인데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치료 환경이 그나마 우리는 좀 희망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도 항암 치료와 조혈무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율이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40%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40%도 될 수도 있지만 80, 90도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 희망적입니다. 치료 성적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우리가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해주고 싶거든요. 지금 뭐 40% 했지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셨는데 조심스러워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거나 그리고 예후가 중간 예후 정도 이상이면 60%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그 170%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어쨌든 말기 혈액암, 사기 혈액암 네. 곧 사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조혈무세포 이식과 항암치료를 통해서 그 어쨌든 최소 40% 이상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뭐 치료에 획기적이죠. 네. 저희가 백혈병 한우의 TV를 통해서 백혈병에 대한 잘못된 오해, 또 치료 방법, 신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백혈병에 대한 인식은 불치병이다. 치료가 잘 되나?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 급성 고수성 백혈병마저도 이런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고 치료 옵션이 다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마디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전을 빼고 급성 고수성 백혈병의 치료 성적도 90%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희망사항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네네네네. 이제는 급성 고수성 백혈병에도 표적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아, 그거 좋네요. 네. 오늘도 백혈병 한우의 TV를 통해서 새롭게 진단받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백혈병을 진단받아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너무 걱정에 보내시지 말고 산정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에 계속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성 고수성 백혈병은 조금 오늘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거는 제가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전에 투병 경험이 있고 16년 전입니다. 네. 그 계기로 제가 또 한우회와 인연도 맺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백혈병 한우회 TV를 시청하신 분들한테 희망적인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저도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라면 우리 이 처장님처럼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완치된 분들 중에서 또 우리 백혈병 오시라고. 그렇죠. 네. 오셔서 네. 봉사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이런 활동과 네. 하셔도 좋죠. 너무 기다리고 그래서 있겠습니다. 아까 서준배 선생님이 제2의 인생 네. 못지않게 우리 이현 시장님도 제2의 인생 하시는 저는 거죠. 백혈병이 저에게는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백혈병 안의 TV 6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